갈 거다. 자, 그럼 우리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우선 남북 관계. 이게 지금 북한 내부를 보면요. 지금은 숙청이 회오릿바람이 부니까 모두가 납작 틀림없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전 사건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부들이. 야, 김일성이 사위까지 죽이는데 나 같은 거 죽이는 건 식은죽 먹일 거 아니냐. 또 나도 언젠가 죽일 거 아니냐. 쓰다가. 그런 생각을 최용해부터 안 하겠습니까? 채용해도 하겠죠, 이제는. 여기에 네. 그 검은 마술을 인민군대까지 뻗치려고 그랬다. 이런 네. 판결문이 있습니다. 인민군대 장성택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은 최용해입니다. 네. 최용해가 비록 이번 사건을 뒤에서 마크에서 하면서 했지만 아마 내년쯤에 몇 월 달쯤에 가면 너도 일당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3만 명을 죽이진 않거든요. 하나하나. 오늘은 한 50명, 내일 한 50명 이렇게 하면서 숙청을 하는데 최영애도 내년에, 김원홍이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면 당과 정부에서 경험이 있는 외화벌이의 무역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리더십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지금 통전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통전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통전부에 장성택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 버리죠. 이제 일 버리죠. 내가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남 도발을 하겠죠. 아, 이제 그러면 조만간에 대남 도발이 있겠네요. 그게 이제 조만간이라는 소리는 일단 자기네 내부를 일단 정도를 크게는 하겠죠. 네, 그렇지만 좀 이따가 도발한다. 통일전선사업부나 정찰총국장 김영철이라는 사람도 장성택이가 결국은 발굴을 해서 김일성이한테 김정일한테 소개시킨 사람이거든. 자기네가 장성택이가 친하다는 걸 아는데 김정은이가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도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전면전을 일으키면 한미연합군이 뒤따 칠 때니까 그런 건 말고 테러를 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하거나 그 어떤 연평도 비슷한 테러 행위를 하겠는데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찍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어느 한 간부가 네.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런 사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 사업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만한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바깥에 있다가 그냥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니 북한은 요새 많이 다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뭐 정보는 무슨 정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담당 국장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왔다는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 그 사람 이미 다 나갔는데. 다 나갔고요. 얼마나 아마추어들인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북한 사람한테 어느 식당에서 평양 식당에서 만났는데 야 김정은이 여자가 있어요? 네,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일이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고 그게 바로 휴민트인데.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북한 사람 많은데 뭐하러 돈을 달라 그래? 뭘 돈을 달라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냥 가서 직접 물어봐. 네. 북한 간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국장이었습니까? 당시? 국장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아, 차장이었군요. 네, 차장급에 있는 사람인데 네. 지난 10년 동안 또 가까이에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가 제일 강한 게 휴민트거든요. 네. 아까 휴민트 말씀을 네, 하셨기 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적 네트워크죠. 네, 정보. 인적 네트워크. 그거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최고입니다. 네. CIA가 암만 잘났다 그래도 암만 멋있다 그래도 휴민트를 안 이렇게 되죠. 위성으로 들여다보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은 오직 우리 국정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지금 복귀를 해서 이번에 국정원이 큰일 한 거 아닙니까? 재작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 국정원 뭐 했습니까? 그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미리 알아냈어요. 미리 알아내서 행정부가 작살이 나고 있고, 여기 작살이 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까? 어쨌든 다 그냥 태워 저는 안 상태고. 되는데 우리 북한에서 예. 작살나고 있다는 건 그냥 평범한 단어니까. 예. 네.
그래서 외교관님 그리고 쓰시던- 장성택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네. 그 국정원이 발표했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온 나라 정보기관이 다 그 다음에 말을 들은 거고 올해 이석기 잡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거대한 RO라는 조직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휴민트를 복원을 하고 정보력을 지금 복원해서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하라느니 뭐 해외 정보원으로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잠 못 자고 두만강, 압록강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이거를 이번 사건에 많은 그 국정원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오늘도 정부가 아침에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차분하게 하자. 오늘 잘했죠.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 오늘 또 새벽에 안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네. 국정원장 다 있는 이걸 미리 아셨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새벽에 오늘 밤에 새벽에 연락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새벽에 딱 이렇게 회의 2시간씩 하고요. 네, 남들이 다 통일부에서 잘 때 벌써 청와대에서는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에 그러니까 했죠. 네. 국정원 같은 것이 제의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 대북 정보니 뭐니 이 해외하고 융합이 안 되느니 뭐니 하더라도 어쨌든 대책을 세우고 호들갑 떨지 말자. 그렇지만 지금 엄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취할 대책을 취하자. 저는 이게 가장 옳은 스탠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서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 딱 그렇게만 얘기했으니까 국민들 마음 편안하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네. 뭐 전군의 비상사태를 내렸다. 뭐 휴전선이 지금 뭐 총을 겨누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같은 때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네, 말이거든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우리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차분하게. 그러니까 결국 전하자는 메시지는 뭐냐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쉬실 수 있도록 국정원과 경찰과 국방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제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도 이런 메시지는 참으로 참 괜찮은 잘했다. 메시지다. 네, 잘했다. 김정수 안보실장 주제로 오늘 안보정책회의 새벽에 긴박하게 열려가지고 예. 네, 간략하게 통일부에서 딱 내온 그 두 문장이 예.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예,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저는요 예. 거꾸로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내부 경제를 보면요. 이번에 수총되는 3천 명 앞으로 3만 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네. 김정일 사망 2주기 앞이기 때문에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 지금 거기다가 있고. 장성택 사건까지 터졌으니까 지금 모든 데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통행증 검열이 심해지고 공민증 검열을 하고 어디든지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이런 때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광풍이 지나가면 야 이거 맞아 죽을 거냐 가만히 앉아 있을 거냐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드릴게요. 90년대 육군단 사건이라고 청진에서 생겼습니다. 육군단 지역을 청진 지역을 함경도를 지역 방어하는 군단에서 쿠데타 비슷한 음모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자기네끼리 모여서 군단장, 군단 정치원들이 모여서 아 이거 개혁 개방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냐? 이런 거를 김정일이가 쳤거든요. 그래서 육군단을 해체해 버렸어요. 너네 아예 없어 그냥. 아주 장교들 수백 명을 총살을 했거든요. 김정일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보위부를 시켜서 정치원을 잡아가게 하고 정치원을 시켜서 보위원을 잡아가게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김정은은 뭐냐면 다 죽여버려. 그러면 군단장도 죽고 정치원도 죽고 보위부장도 죽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인가 하면 야 이번엔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이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힘을 다 합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내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동의하는 것이 당장 1, 2개월, 3, 4개월은 김정은 유일 체제가 확고히 수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믿지 못하고 수령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 불안정은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은도 잠을 못 잘 것 같아. 편안하겠습니까? 네. 아마 지금 죽인 다음에 아 내가 괜히 죽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경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남편이 죽었는데 41년 동안 살을 베고 산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그 여자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북한 내부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이잖아요. 다 인간이죠. 네. 그 나라의 마음이 자원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마음이 다 있죠. 나라의 자원을 헐값에 팔아먹었다는 게 큰 죄목으로 있습니다. 네. 북한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석탄, 철광석, 동광석, 연, 아연, 마그네슘 크랭카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 약간의 금. 북한이 팔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자원을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먹었다 매국노처럼 중국 사람들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한쪽에는 잃어먹었으니까 이득을 취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중국 아닙니까? 네. 이제 어떤 사람이 나라의 자원을 석탄을 팔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시세가 톤당 10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왜 싼 값에 팔았다 그러는가 하면 평양 삼신 탄광에서 탄을 캐서 남포항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고 기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요구합니다. 좋아. 이걸 60달러로 하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부품이나 자동차는 당신네가 대라. 네. 그래서 80달러, 90달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야 팔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그럴 겁니다. 지금 당신네가 다른 나라에서 주는 돈이 얼마야? 100달러야. 그럼 120달러로 할 거야 우리. 귀중한 자원 함부로 팔지 말라 그랬어. 그럼 중국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당신한테 우리 기름 주고 자동차 주면서 우리가 120달러에 살 거 없잖아. 그럼 미쳤어. 너가 80달러에 사야지요. 네. 너네 다른 데다 팔아먹어. 그러면 북한의 자원을 팔 수가 없으면 북한의 외화가 고갈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북한 간부가 북한 자원을 함부로 팔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에도 틀림없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김정은이가 자기가 파놓은 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게 뭐 나라의 그 귀중한 나선지구 이거를 뭐 50년 동안 외국에다 팔아먹었다. 이거 중국에 팔아먹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장성택이가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걸 이야기했겠습니까? 다 김정은이 승인을 받고 한 거거든요. 자기가 한 일을 부하방탕하고 뒷골방에서 여자들 만나고 나라 자산을 헐값으로 팔아는 이걸 석탄 30만 톤을 팔겠습니다. 이걸 김정은한테 허락을 안 받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다 허락을 해주고 짝짝꿍을 쳐놓고 이제 와서 모든 죄목을 장성택한테 들치고 씌워가지고 너 잘 가.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자 저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을 반대해서 일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못됐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네. 시간이 없습니까? 네. 사회자시군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다 하시네. 제가 시계를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된 끝났습니까? 네. 예. 하여튼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좀 마련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장성태 숙청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고 결코 김정은이가 공고해지는 게 아니다. 김정은이가 더 흔들리는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기라는 단어에는 기회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상황에서 그 기회를 잘 엿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캐논한마 정신없이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